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김성희입니다. 오늘 양시장이 함께 1%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양봉을 그려냈습니다. 코스피가 1940선 그리고 코스닥은 690선까지 올라섰는데요. 미증시 하락의 영향으로 장 초반에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후에 미국 지수 선물이 상승하면서 우리 증시도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 그리고 미중 무역 마찰에서 오는 노이즈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에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대응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배트맨 2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종목 전략들 그리고 투자에 도움되는 꿀팁들 가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최충성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또 어제는 하루 잠시 쉬고 오늘 이 시간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 종목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이 두 대의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0082번입니다. 상담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 이외에도 저희 방송 시간 이외에도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샘플러스 최충성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도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하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바로 여러분 종목 진단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문자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종목은 50입니다. 매수가는 7,088원이고요. 비중은 15% 싣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는데 자, 이 종목 마스크 관련주로 오늘 다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에 갭상승해서 조금 올려 세우다가 이후로는 조금씩 이 힘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종목 저희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 50이란 종목 자체는 지금이라도 그냥 미련 없이 손절 대응하고 빠져나오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주가는 기대감에 상승하는 건 맞지만 일단 제가 마스크 관련해서 다른 종목을 보여드릴 건데 모나리자나 KM 같은 종목들 한번 보세요. 차트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같은 마스크 관련 주인데 왜 50은 오르지 못할까요? 마스크를 생산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50 하면 떠오르시는 게 50 본드잖아요. 그냥 본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물론 계열사에서 50TS라는 이제 계열사에서 마스크를 어느 정도 생산하긴 했지만 일단 이 종목 자체는 지금 주가도 굉장히 7,000원이어서 굉장히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2,000원대, 3,000원대 머물러 있어야 되는 주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도 굉장히 많이 소멸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종목을 만약에 마스크 관련해서 좀 노려보고 싶다 하시면은 항상 대장주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도 내가 수익이 나지 않고 손실이 날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 마이너스 건에 들어갔을 때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았던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탄력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언제든 살아올 수 있지만 얘 자체는 살아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라도 뭐 기술적 분석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상승을 했던 것도 사실 기대감에 그저 상승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셔서 지금이라도 손절 대응하시고 내 거 챙기시고 지금 당장 내일 뭐 2,000원, 3,000원까지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일단 지금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스크 관련해서 만약에 노려보고 싶다 하시면은 모나리자나 KM 같은 종목을 좀 매수를
눌린 구간에서 천천히 좀 진입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50 상담해 드렸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일단 손절을 하시라라고 전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관련주를 보고 싶으시다면 다른 종목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CJCGV입니다. 매수가는 22,100원 그리고 비중 20% 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 종목을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오늘 일단 종가가 22,000원입니다. 오늘 장 출발할 때는 개파락으로 출발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오늘 양봉을 만들어냈거든요. 이 종목 저희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CJCGV 같은 경우 어제나 아마 오늘 정도에 진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매수 자리 자체는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매수를 아마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근데 매수 자리가 다소 애매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상단에 61선 장기 이평선을 좀 이탈한 상태입니다. 아쉽게도. 왜냐면 이제 전전 거래일에 사실 이제 십자선을 만들었습니다. 십자선이라는 건 변곡점이에요. 상승으로 돌아갈지 하락으로 갈지 얘가 기로에 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기로에 서 있다가 하방으로 빠졌다는 건 하방으로 조금 더 열려 있다. 힘이 더 많이 작용을 한다. 로 이해를 하시고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았는데 일단 지금 자리는 좀 안타깝습니다. 다만 하방에 대해서 흘러가되 지금 오늘 좀 만든 캔들을 보면은 일단 상승으로 어느 정도 힘은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매수도 어느 정도 들어왔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지켜보시되 뭐 손절을 논하고 그럴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내일하고 모레 좀 빠른 시일 내에 단기 하락이 발생했을 때는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장기 이평선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내가 상승으로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1선 돌파 여부 확인해 주시고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61선을 돌파해 준다면 24,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다만 이 종목 자체 뭐 CJ, CGV 좋은 종목이지만 지금 코로나발 이슈로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면에서 직격탄을 좀 받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보셔도 장기 하락 추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 들어가신다는 건 네, 기술적인 거 외에는 사실 뭐 2년, 3년을 보고 투자하겠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물론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차트가 완전히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단 지지선은 2만 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시고 저 자리 이탈을 나온다면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노려보시는 전략. 그리고 얘가 상승으로 돌아서서 어느 정도 가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최소 25,000원 정도는 회복을 해야 그리고 29,000원 자리 정도까지는 회복을 해야 정배열로 좀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배열로 돌아서는 모습에서 2년, 3년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관점에서 좀 지금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CGV 상담해 드렸고요. 자, 일단 지금 61선을 이탈한 상태인데 61선을 돌파를 하는지 일단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단기 목표가 24,000원 제시해 드렸고 지지선은 2만 원 선 이렇게 설정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 종목입니다. 이즈미디어 갖고 계시다고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5,470원 그리고 비중 20% 갖고 계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5,470원이면 가지고 계신 지 그래도 한 두세 달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이 빠졌다가 회복 속도가 조금 더디게 보이는데 이 종목 저희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 이즈미디어 자체는 예전에 좀 가볍게 올라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가볍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3,000원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비중 자체를 어느 정도 조금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장기 이평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매물대 상단에 장기 매물대가 위치해 있으면 뚫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역으로 장기 매물대를 뚫고 하단으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이 작용을 하고 세력들도 이 구간에 왔을 때는 자기네가 물량을 받아낼 정도만 좀 꺾어내는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추세도 굉장히 많이 꺾여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하락이 진행이 되고 거의 다 이제 V자 반동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얘는 옆으로 좀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일단 장기적으로 많이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은 최소 3,000원 정도는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일단 손절 대응이나 비중 축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여기 3,000원에서 3,500원 사이에서 좀 박스권을 만들어 가면서 상향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저 구간이 온다면 그냥 매수가 기다리시지 마시고 일단 목표가 4,260원으로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얘가 지금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 사실상 위치해 있거든요. 상단에 이렇게 부딪히는 구간을 연결해 보면 지금도 고점 자리에 부딪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옆으로 좀 횡보를 해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얘는 상승을 할 것이고, 만약에 저 자리에서 박스권을 만들다가 옆으로 내려가면 한 번 더 레벨 다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고, 하단 지지 3,000원 보시고 일단 3,000원, 3,300원에 3,000원에서 3,500원 사이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추가 매수 대응해서 4,200원 구간 보고 이제 좀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즈미디어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돼 있네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MW요. KMW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2,700원이고요. 네. 비중은 7% 정도 됩니다. 62,700원의 비중 7%요. 이 종목 언제 들어가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3일 전 정도요. 3일 됐나?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 한 월요일 정도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이 그래도 한때는 5G의 거의 주도주였는데 요즘에는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 할 거 없이 뭐 거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KMW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이거 기업 분석이나 이런 걸 전혀 하진 못했고요. 네. 단지 이제 얼마 전에 뉴딜 정책 발표하면서 사실 뭐 좀 급하게 좀 뭐랄까 기분에 한번 그냥 사본 종목이거든요. 네. 네, 일단은 사고 나서 보니까 좀 고점에 샀다는 생각도 들고 좀 성급하게 샀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은 얘는 조금 5G 관련해서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5G가 사실상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그런 뭐 이슈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지금 국내에서 가장 이슈되고 있는 게 뭐죠? 코로나. 바이오주라든가. 코로나. 예, 코로나. 예. 코로나와 관련해서 왜 갑자기 코로나를 말씀드리냐면, 원래 5G가 지금 보시면 차트도 거의 만들었었어요, 사실상. 여기 하단에서 뭐 높은 자리에서 사실상 진입하신 건 아니에요. 다만 시장의 흐름을 좀 못 읽으셨다, 놓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래 5G는 다 하단에 돌아갔다가 상승을 하려고 차트를 만들었었는데, 저 자리에서 이제 못 올라간 이유는 코로나발 이슈로 최근에 이제 취소가 된 도쿄올림픽,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유럽에서 5G 구축하는 것들이 거의 다 미뤄졌어요. 연기가 됐어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5G 자체가 지금 상승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물론 뉴딜 정책 이런 것도 좋지만 이건 자금이 투입되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으나 지금 상황에선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뭐 매수하신 자리가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비중도 많이 담진 않으셨기 때문에, 다만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대응을 해서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5G 관련해서는 KMW 자체는 원래 10,000원, 뭐 8,000원까지도 있던 종목인데 지금 거의 10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일단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다소 주가가 좀 무겁다라고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다소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제가 선을 그어드렸는데 여기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 이렇게 여기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예, 예. 네, 일단 선을 그어드리면 어느 정도 얘가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선은 상단을 돌파해주면 공교롭게도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박스권 상단인데 저 자리만 돌파해주면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뭐 7만 원, 8만 원, 9만 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시간적으로 좀 소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진입을 하셨다면 예. 지금 딱 종가 자리 정도인데 5만 9천 원 정도 지지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아니면 조금 여유롭게 넓혀두고 대응을 하실 거면 박스권 하단 4만 8천 원짜리 정도까지는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진입을 하셨어요? 예, 사실 단기로 본 건데. 단기적으로 보셨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종목에 대해서 좀 팁을 말씀드리면 무거운 종목을 사지 마세요. 단기적으로 진입을 하실 거면. 그리고 추세가 어느 정도 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자리에서 좀 진입을 하세요. 이런 자리, 네. 이런 자리. 네. 얘는 차트가 하방으로 살짝 흘러갔다가 갈까 말까 하는 자리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단기적인 진입 관점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진입을 하시는 거고 일단 전략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단기적이라고 하시면 59,000원까지만 잡아드리고 저 자리를 이탈하면 덜어냈다가 다음을 다시 노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그래도 나는 손실 보는 게 싫고 중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뭐 비중 자체도 많지 않으시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어느 정도 하단에 대해서 48,000원짜리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을 줄 거거든요. 그럼 이런 구간에서 48,000원에서 53,000원 사이에서 좀 천천히 분할 매수해서 이렇게 끌고 올라오는 전략도 있어요. 예. 네, 두 가지 전략을 좀 더 장기적으로 만약에 본다고 하면 네. 그날 매수를 해가지고 네. 비용을 좀 높여도 된다 이 얘기신 거죠? 그쵸. 네. 다만 그 비중을 높이실 때는 너무 그렇게 부담되실 만한 비중을 칠지 마시고 네, 일단 뭐 매집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20% 최대 20% 정도까지만 진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분할 매수 하실 때는 그러니까 여유롭게 뭐 저 가격대 왔으니까 한 번에 사기보다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좀 지루하게 한 2달 이상 끌고 가잖아요. 네. 얘도 거의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끌고 가요. 이 구간도. 여기 잠깐 이탈이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지루하게 끌고 가는 과정에서 뭐 오늘 한 주, 내일 2주 이렇게 좀 천천히 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5G가 그러면은 이 종목 말고도 전반적으로 5G 관련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대체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됐어요. 사실. 차트는 만들었고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지만 뭐 코로나발 이슈로 지금 굉장히 좀 지금 학교도 지금 수업 일수를 못 채운다 만다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5G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기업들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싫으시다면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종목을 좀 포트를 교체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네, 제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KMW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전략 그리고 조금 중장기적인 전략 이렇게 각각 세워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저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될까요? 저기 8만 원에 40%예요. 8만 원에 들어가시고 40%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그래도 좀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네네. 네, 좀 근래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오늘 또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MSCI 지수에 신규 편입했다는 소식 나오면서 오늘 또 3%가량 좀 올려 세웠고 수급도 보니까 오늘 외국인 기관 다 들어왔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 저희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고 오늘 또 호재가 나왔죠. 일단 그리고 3사 합병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천천히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 자리도 굉장히 좀 잘 진입을 하셨어요.
일단 거의 칼같이 진입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목표가 한 10만 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 비중 자체가 지금 많으시기 때문에 수익은 실현을 하셔야 나의 수익이 됩니다. 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서 단기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 보시고 저 자리에 오면은 뭐 절반 이상 덜어냈다가 주가는 이제 상승과 눌림을 계속적으로 좀 반복해 가는 과정을 띄기 때문에 눌린 구간에서 일단 이런 자리에서 팔고 다시 하단에서 잡고 팔고 다시 하단에서 잡고 이걸 좀 반복하시면서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익은 축하드리고 지금은 어느 자리에서 잘 팔아야 조금 더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담해 드렸고요. 일단 목표가는 10만 원으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미 수익권에 와 있기 때문에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 한 절반 정도, 절반 이상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이제 다시 눌려줄 때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좀 롤링하는 전략 챙겨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님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여보세요? 네, 자 지금 연결이 잠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종목 저희가 문자로 다음 문자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미셀 신청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2930원, 그리고 비중 11% 들고 계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1분기에 영업이익은 감소했고 또 매출은 증가했다고 나왔네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2분기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 이 종목 저희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해서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딱 21선 자리 근처인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박스권 상단을 이렇게 조금씩 올려주면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보시면은 선을 그어드렸듯이 상단 부딪히고 눌렸다가 상단 부딪히고 이렇게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지선은 21선으로 보시면 되고 이 자리에서 상승이 나온다면 좁혀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25,000원 구간 보시고 조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왜 유동적인 대응을 말씀드리냐면 물론 상승할 수도 있고 더 많이 성장 가능성도 있는 회사일 수 있으나 지금 여기 하단부가 많이 열려 있어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를 내 매수가만 생각하시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매수가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 차익 실현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관점에서 좀 열어두시고 언제든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계속적으로 좀 실현하면서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미셀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바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오스코텍, 오스코텍이요. 매수가와 예. 비중 어떻게 될까요? 26,500원인데 오래 가 있었거든요. 네, 네. 예, 그래갖고요. 전문가님, 요번에 최근에 그 뭐 좋은 거 일어나는 그 어찌 되는 거 싶어가지고. 26,500원에 일단 들어가셨고 몇 % 들고 계세요? 지수는 한 5% 돼요. 한 25%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오스코텍 26,500원에 진입하셨고 25% 들고 계시고요. 나쁩니다. 네네, 보유하신 지 좀 오래되셨다고 하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뭐 손실도 보고 뭐 그러셨을 것 같은데 좀 계속 보유를 하고 계셨어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들 좀 올라주면서 이 종목도 같이 1% 넘게 올랐는데 자, 어떻게 대응할지. 어제 좀 올랐어요, 어제. 네네, 그러게요. 어떻게 대응할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그 최충선 전문가님 좀 부탁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스코텍 매수는 혹시 언제 하셨어요? 이제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작년에? 유한양행하고 그 좀 그들그릴 적에 했거든. 1년도 넘었어요. 1년도 넘으셨어요? 어떻게 예. 그냥 가지고 계셨어요? 예. 저는 굉장히 좀 답답할 것 같은데 기다리는 게 예, 성격이. 어제 좀 팔아라 하다가 오늘 또 후회되네. 일단 올라왔을 때는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도 계속 겪으실 텐데 한도가를 지금 주지 못해서 계속 매도를 못 하고 있지 않으세요? 예. 그래 몇 소를 보내.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을 먹으셨을 때는 작년 7월에 6월, 7월 정도에 네. 마음을 먹으셨을 때는 내 매수가에 오면 그냥 난 팔 거야 라고 하셨을 텐데 막상 오니까 또 팔기 싫으시죠? 예, 신고가 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팔자리를 안 주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얘도 안 주고 얘도 안 예, 주고 예. 여긴 살짝 한 번 줬었네요. 일단 사람들을 좀 급하게 하는 거예요. 세력들은. 예. 일단 그러한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예.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중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으신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지금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수익권으로도 나올 수 있고 여기 하단에서 어느 정도 수익 매수를 하셨으면 수익을 충분히 보셨을 텐데 예. 안타깝네요. 저 안 버텼어요. 네? 저 안 버텼다고 좀 버티고 싶어도. 아 그러세요? 이번에 콜로로 오고 나서 좀 버틸라 하다가 못 했어요. 딴 데 들어가. 일단 지금은 조금 지켜보시고 아직 뭐 단기 이평선 자체를 완전 이탈한 게 아니에요. 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중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그냥 내가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빠져나오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면은 예. 오늘 내일장 정도의 흐름을 보시고 오늘 종가 25,450원이잖아요. 예. 내일 시가 정도 한번 보시고 예. 오늘 종가 옆에서 바로 시작해주고 어느 정도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이면 예. 26,000원에서 25,450원 저 사이 있죠. 예. 저 자리에서 추가 매수 살짝 진행하셔서 빠져나오시는 전략. 예. 예, 그리고 전문가님 내 전화번호 이어놨거든요. 글쎄요. 네네. 그 시간 나시고 좀 부탁 좀 하요. 회원으로 들어가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전화번호 이어놨습니다. 그거, 네. 예. 예, 이름도 이어놨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이렇게 전화 예.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서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제이스텍입니다. 제이스텍이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될까요? 12,450원에 40%입니다. 네, 12,450원에 40%요. 알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한 3, 4개월 정도 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장이 좀 빠져가지고 지금 많이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자, 어떻게 대응할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일단 비중을 굉장히 많이 담으셨네요. 물타기 했는 겁니다. 물타기를 어느 자리에서 하신 거예요? 올라올 때 했는 겁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아니, 지금 구간 말고 좀 더 밑에 구간요. 여기 하단에서요? 예, 그럼 매수가가 굉장히 높으셨네요. 13,000원대에 습니다. 그래도 지금 자리랑 굉장히 좀 비슷하신 자리이네. 그러니까 처음에 좀 비중을 많이 실으셨죠? 추가 매수 아니, 하신 것보다. 처음에는 한 거의 15%에서 20% 정도. 네, 그러니까 처음에 비중이 좀 많으시니까 단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일단 추가 매수는 하셨으니까 지금 비중 자체가 많으셔서 뭐 추가 매수 대응을 하시라라고 딱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61선까지 어느 정도 타고 올라왔어요. 다만 얘 종목 자체의 특성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좀 10,000원 이하에 있음에도 굉장히 좀 답답하게 움직여요. 뭐 LED, 워터젯 같은 그런 종목인데 일단 그런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61선은 어느 정도 타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좀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61선 이탈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9,700원 그리고 11,000원 사이에서 어느 정도 좀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자리가 나오고 추후에 11,000원 정도 한번 타고 올라오면 비중을 조금이라도 조금 더 실어서 올라오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공교롭게도 이 지금 평균 단가 매수 구간이 사람들이 많이 물려 있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 가면은 또 세력들이 한도가 이렇게 주지 않고 또 못 빠져나오는 그러한 걸 주거든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조금이라도 대응을 해서 빠져나오자. 뭐 차트 관점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으나 지금 기업 정보 자체가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다가 좀 급감을 하는 모습이 있어요. 뭐 1,000억까지도 벌었다가 4억 정도를 벌고 있잖아요. 일단 지금 저 재무제표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나비 효과예요. 지수 주가에 나비 효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 16년도부터 17년도까지 상승을 하다가 17년도에 1,000억을 찍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떨어지니까 주가도 따라서 떨어지죠. 이 관점에서는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번 연도 매출을 봐야겠지만 하락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고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61선 지지 여부 확인해 주시고 지금 좀 답답하실 수 있겠으나 61선까지 지지 확인해 주시고 11,000원까지만 어느 정도 회복해 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추가 매수를 조금이라도 더 하셔서 상당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수익권으로 빠져나오자라고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마음을 느긋하게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1,000원 넘어가면 추가 매수하라고요. 네, 11,000원 정도 넘어가면 저 자리 정도를 타야 상승을 어느 정도 줄 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저점 구간이어서 매수하기는 굉장히 좋아요. 다만 이거는 비중이 적으신 분들에 한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비중이 많으시면 이 종목에 굳이 국한해서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이 종목 자체가 뭐 내일 엄청나게 상승을 하거나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비용 측면에서 타점을 정확히 말씀을 드린 거예요. 11,000원짜리 정확한 자리에서 저 자리를 타면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 자리 가면은 진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1,000원 갔을 때 얼마에서 빠져나오면 됩니까? 11,000원 가면은 매수가가 조금 떨어질 거고 지금 매수가보다는 낮은 상황이 될 거예요. 한 12,000원 정도까지만 떨어져도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줄 거거든요. 아, 그럼 12,000원까지는 그냥 홀딩해도 되는 겁니까? 그때 대응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돼요. 11,000원 정도 왔을 때 그러니까 무조건 기다리겠다라는 관점보다는 내가 대응을 해서 빠져나오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일단 11,000원에서 추가 매수를 조금이라도 하시고 너무 많이 지금도 사실 비중 자체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는데 너무 많이 그렇게 비중을 많이 실으셔서 뭐 걱정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5%든 10%든 좀 태우신 다음에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제이스택 상담해드렸고요. 일단 61선 지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고요. 11,000원 선을 회복을 하면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 낮추고 이후에 조금이라도 손실 줄이고 수익권에서 빠져나오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상신 EDP요. 상신 EDP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는요, 8,000, 네, 매수가 8,000원대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비중은 몇 퍼센트 될까요? 13%. 13%요. 알겠습니다. 매수가가 지금 8,500원대로 확인이 되고요. 비중 13%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이거 보니까 좀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가 굉장히 또 시세를 내주면서 이 종목도 같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저희 어떻게 대응할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상신 EDP 관련해서 일단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아마 오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살짝의 갭으로 매도를 자꾸 놓치고 계시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존에 그 초심을 잃지 마세요. 내 매수가 근처에 오면은 어느 정도 다 팔고 나오겠다. 미련 없이 팔고 나오겠다. 이게 딱 3, 4% 정도의 갭이거든요.
뭐 길어봤자 3, 4%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2, 3% 정도에서 걷어내는 거를 기존에 한 달 기다리신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답답하시는 걸 바로 잊으시면 안 돼요. 일단 초심을 잃지 말고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력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 매수 자리 절대 주지 않아요. 내가 하단에서 매수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지 않는 이상 절대 그렇게 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강하게 121선을 올려주는 모습이었지만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저번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 이는 주가의 흐름에서도 나옵니다. 장기 하락 추세이고 계속적으로 상단에 부딪히면서 거의 상승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지금 하나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내일 내일 시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시가가 121선을 타고 어느 정도 회복해 주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얘는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대응하시는 것보다 다음 주 정도까지 지켜보시고 121선을 정확히 지지받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천천히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단에 6,500원부터 7,500원까지 열어두시고 얘가 상승 시도를 지금 사실상 해준 거거든요. 물론 얘는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해줄 겁니다. 다만 지금은 시점 자체가 조금 여물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6,500원에서 7,500원 사이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아니면 121선을 타고 121선에서 지금 8,000원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인다면 얘는 한 번 더 상승을 할 것이고 어쨌든 옆으로 횡보해서 올라가는 건 똑같아요. 그 자리에서 1, 2주 정도 지켜보신 다음에 추가 매수 대응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서 빠져나오자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신 EDP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전략 자세하게 좀 세워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은 문자 종목 저희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옥션 신청해 주셨고 매수가는 8,840원 그리고 비중 30% 갖고 계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를 보니까 꽤 오래 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1년 넘게 보유하고 계시는데 좀처럼 좀 회복이 되지 않고 있죠.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기업의 주가는 이제 계속적으로 좀 주가는 그 영업이익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자로 돌아섰고 얘는 사실상 뭐 더 떨어져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대응을 해서 단기적으로 최소한 손실을 줄여서 빠져나오자라는 좀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 비중 자체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좀 말씀드리기가 애매하지만 어느 정도 좀 비중을 담으셔서라도 한 5,000원 정도, 6,000원 정도 끌어올려 줄 때 한 번쯤은 튀어 올려 줄 거거든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방에 대한 힘은 작용을 하지만 4,5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추가 매수 대응을 해서 4,500원, 5,000원 사이를 말씀드릴게요. 저 자리가 올라왔을 때 5,000원, 6,000원 보고 대응을 해서 최대한 손실을 줄여서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울 옥션까지 상담해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쉬운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샘플러스 최충성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욕 3대 지수 개장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혼조로 출발했습니다. 다우와 S&P는 마이너스권 그리고 나스닥이 홀로 0.17% 상승하면서 지금 출발한 상황인데요. 아까 발표된 오늘 경제 지표가 또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예상치보다 하회한 수치로 발표가 됐고 그리고 조금 전에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했는데 연준은 마이너스 금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조금은 실망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장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최충성 전문가의 투자 팁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최충상 전문가의 투자 팁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주식 투자의 실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는데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어제 조금 쉬어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그 다음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변화에 투자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수가 이제 상단에 부딪히고 상승을 하지 못하는 건 그만한 뭔가 산업군의 변화가 필요하다. 경제의 순환 구조 자체에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터닝 포인트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그러한 시대 변화에 맞게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발굴을 하고 기존의 것들을 좀 버리고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수익도 많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투자 원칙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금융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용어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어하는 그런 뭐 드라마나 뭐 글을 쓰는 사람들은 뭐 여기는 뭐 주석 뭐 이런 말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거잖아요. 다소 멀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금융 용어들을 우리는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일 옵션 만기일이 진행돼. 그러면은 옵션 만기일이 뭐지? 그러고서는 한번 찾아보시고 이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정도는 찾아보셔야 됩니다. 일단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냥 옵션 만기일이네. 나는 그냥 2차전지가 올라가니까 2차전지를 사겠어. 난 반도체를 좋아하니까 반도체를 사겠어.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MSCI 같은 것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정되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해놓고 그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을 낼지언정, 네, 그냥 이 종목이 오늘 왜 떨어지지? 라고 막 공포감에 빠지시거나 불안감에 빠지시면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불안할 수 있다. 종목에 대해서 분석이 잘 돼 있어도 이러한 용어들 자체가 다 영향을 받는 곳이 주식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러한 지식들을 어느 정도 쌓아두고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고 있죠.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투자만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잘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려운 용어를 공부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본적인 그러한 용어들은 우리가 확인을 하고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만 그때그때 보인다면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니까 옵션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넓혀가시는 관점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닙니다. 팔기 위해서 사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와 같은 맥락으로 뭐 떨어질 것을 좀 배제하고 떨어질 것을 배제한다면 상승은 나온다. 그리고 내가 팔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보유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종목에 대해서 뭐 두려워하시거나 지금 뭐 3%, 5%가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두려워하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파는 것이 아니라 팔기 위해서 사지 마라라고 일단 마인드를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지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는 사실상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 종목들은 뭐 하락장이 오면 더 잘 갈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시장에 우리는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뭐 레버리지나 이런 뭐 인버스 같은 것들은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겠지만 일반적인 기업 종목은 그 기업에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이 변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제가 뭐 카톡방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불안감이 쌓여 있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도 일종의 그것이다.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종목에 이상이 없다면 그냥 지금은 가만히 천천히 관망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단기성 매물이 출회가 됐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주가는 그 영향을 받아서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지 시장 자체에 사실상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잘 하시려면 사실상 시장의 흐름을 잘 읽고 대장, 주도주, 섹터를 잘 발굴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 관점에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투자 원칙을 계속적으로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을 선정하는 것, 그 매수, 매도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좀
굉장히 좀 꿈과 희망에 차서 내가 사면 오르겠지라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거예요. 물론 종목도 분석을 어느 정도 했다고 하시지만 이 시장의 흐름과 맞는 종목인지를 좀 파악하실 필요는 있어요. 일단 그런 관점에 좀 접근하시고 기본적인 매수 매도 자체는 이 정도는 검토를 하고 내가 5%를 수익을 보겠어. 다 덜어내시기 싫으시다면 처음에 이제 5%만 수익을 내겠어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5% 이상 가면은 안 파시거든요. 더 욕심이 나셔가지고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다 파는 게 조금 아쉬우시다면 뭐 30%든 50%든 덜어내시고 내 거 챙겨놓고 대응을 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뭐 손절도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그 라인을 잡고 대응하려는 내가 전략이 없다면 일단 빠져나오시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기계적으로 딱딱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투자는 기세입니다. 기세.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기세라는 거는 기생충에서 굉장히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이 있었는데 일단 거기 뭐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고3 수험생이 뭐 문제를 풀어요. 모의고사 문제를 이렇게 풀다가 선생님이 옆에서 지켜보거든요. 풀다가 뒤로 넘어갔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그 문제를 풉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말을 하거든요. 너가 이 한 문제 때문에 전체 시험을 망치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시험 전부를 푸는 거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라라고 말을 하거든요. 일단 시험도 기세이고 투자도 기세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뭐 한두 종목 정도 손실을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다만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포커스를 좀 둬야 될 거는 나머지 상승을 하고 있는 보합권에 있는 7가지, 8가지 그런 종목들이지 지금 뭐 하락 중인 한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막 잠도 못 자시겠다면 일단 그 게임은 사실상 끝난 거예요. 이 한두 개 때문에 전체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세로 계속적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시장을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시장 자체는 뭐 지금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굉장히 불안정한 상승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딱히 상승할 이유를 저는 찾을 수 없는데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미증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를 나오고 낙폭을 발생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내 지수 자체가 굉장히 상승을 급격하게 하고 있어요. 일단 코스닥 자체도 굉장히 급격하게 하고 있고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추후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무엇일까를 잘 살펴보는 지금 굉장히 좋은 사실 기간이거든요.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돌면서 대장주를 찾아가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잘 캐치만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장세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시장 자체가 수익을 내기 굉장히 좋은 장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서 수익을 내기 어렵다,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상 지금 흐름에 맞춰서 투자를 하고 있으시지 않은 거예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좀 잘 살펴보고 흐름에 맞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고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좀 가만히 있는 것도 좋은 투자법입니다. 내가 뭘 산다고 올라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좀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최충성 전문가의 투자 팁들 가득 한번 챙겨드려봤습니다. 자, 최충성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동안 여러분께 가득 내용들 전달해드렸는데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행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